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6번째 시간 2대 문제 유형별 그래픽 기법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산점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산점도에서 보이는 여러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등분산성, 이분산성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캐터 플롯, 즉 산점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스캐터 플롯을 특히 그 중에서도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의 다양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세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히트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그 문제들의 주로 사용되는 문제 유형은 단일 인자, 원 팩터 문제예요. 그렇다면 원 팩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관심 있는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반응 변수와 하나와 예측 변수와 하나로 구성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마치 선형회귀 모델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y는 fx 더하기 에라 이렇게 오차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 y와 이제 x를 관련짓는 좋은 예측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겠죠. 관련 그래픽 기법으로는 지금 배우려고 하는 스캐터 플롯, 그리고 박스 플롯, 바이 히스토그램, 퀀타일 플롯이라고 해서 우리가 QQ 플롯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리고 민 플롯,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롯,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열해 봤고, 이 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배우고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보기 위해서 우선 스캐터 플롯 하면 산점도는 우리가 두 변수를 놓고 보는 거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어떤 연관성 같은 거를 점이 흩어진 모양을 보고 사람 눈으로 사실 확인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냥 훑어보면 왼쪽에 보면 직선형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 보이고, 가운데 보면 완전히 무작위로 보이죠. 그죠? 랜덤처럼 보이고, 우리가 레그 플롯에서 봤던 랜덤성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지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중간 정도 세기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그림에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이러한 그림자 같은 이 부분은 값에 대한 우리 컨피던스 인터벌을 말하고 있어요.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구부러진 형태, 2차식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래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와인 퀄리티 데이터셋, 와인 품질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와인 퀄리티 그 중에 레드, 화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레드를 해서 이제 적포도주 자료를 가지고 1599개 샘플을 사용할 거예요. 코드 스니펫, 코드를 좀 보면 자세하게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중간에 한두 개 변형에 확인해 보는 그 과정은 생략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거나 또는 여기 기본적인 함수만 보여줘도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요 이제 키가 되는 요 함수들만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하고 데이터 df 레드로 이제 읽은 거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펜다스에 여기 펜다스고, 그리고 픽스드 SDT하고 덴시티를 읽어드렸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서 차이는 스캐터 플롯을 썼느냐 레그 플롯을 썼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쓰면 왼쪽의 그림처럼 단순한 우리 산점도가 되는 것이고,
레그 플롯을 쓰면 리그레션 플롯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형 회귀된 모습 선을 보여줘요. 보여줘서 여기 이 점에 피팅된 라인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싶다면 레그 플롯을 더 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C본 그 라이브러리들이 그 레그 플롯이라든가 디스플롯 뭐 이런 몇 가지 종류 새로운 플롯 그 함수들이 더 개선돼서 나왔어요. 과거 거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가 사용법을 잘 익혀두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함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스캐터 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보면 변수 x와 y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어떤 그 중에서도 특히 선형 관계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에서 1차식은 쉽게 보여줘요. 그래서 2차식, 3차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관계가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선형 관계가 특히 잘 눈에 띄고 함수에서 부르기 쉽게 불러 쓰기 쉽게 돼 있죠. 그다음에 x와 y의 비선형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눈으로만 거의 확인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조금 전에 봐왔던 이런 함수 관계를 직접 단순하게 불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x와 y 사이에 비선형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x의 변동이 y의 종속적인가 정말 종속적인가? 종속 변수가 맞냐? 그래서 x가 변하면 y가 확실히 변하는가? 뭐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가 있으면 종속적인 거죠. 그리고 이상치가 존재하는가? 산점도에서 보면 보이겠죠. 어떻게 뚝 떨어진 점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관련된 그 유사하거나 보완하거나 더 나아가서 더 살펴봐야 하는 그런 기법들이 run sequence plot, box plot, block plot 등이 있습니다. 산점도에 여러 패턴들이 있을 텐데 앞에서 시작 산점도의 소개 부분에 6개의 그림을 봤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패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관계가 없는 그림, 랜덤이죠. 랜덤인데 이 랜덤은 뭐 여기 그림은 보면 알겠지만 정말 무작위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양의 선형 관계, 그래서 강한 양의 선형 관계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고 여기는 뭐 그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거예요. 강한 음의 선형 관계 3번, 그리고 4번이 정확히 선형 관계가 되는 뭐 이런 것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식 관계, 우리가 2차식 관계가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곡선을 가리고 나타난다면 이것은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소위 다항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선 형태가 나타나면 꼭 2차식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곡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2차선이 맞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을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 회귀식을 생각해 놓고 여기 회귀식에 맞는 W0, W1, W2를 추정하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런 걸 추정하는 이 커브를 피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추정해서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지수 함수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 함수 관계일 테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어떤 복잡한 형태겠지만 여기 exponential의 W2 xi에서 우리 계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런 계수들을 추정하는 그런 모델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간혹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정연파 관계, 현재는 이게 댐핑 상태는
감쇄하고 있는 그런 정연파인데 감쇄 중인 정연파 모양이고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파수식을 스펙트럼 플러스를 통해서 여기에 프리퀀시를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식을 세워서 여기에 피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8번 그림을 보면 뭐 단순한 양의 선형 상관관계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한 데이터인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여기 뭐 이상치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상치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상치는 단순히 지워버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지워버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또 등분산성과 이분산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등분산성 하면 호모스케다스티시티라고 좀 발음이 좀 길죠. 호모스케다스티시티라고 하고 이분산성은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인데 뭐 분산이 같다, 분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등분산성, 이분산성. 그래서 데이터가 그 전체적으로 흘러갈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수직 폭을 가지고 있을 때 수직 폭이 일정해진다면 데이터의 변동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시계열 데이터를 볼 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등분산성, 이분산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요인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를 생산할 때 뭐의 입력 데이터가 입력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의 색이라든가 뭐 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낮을 때와 클 때와 뭐 중간값일 때 각각 상당히 그 출력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변동폭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상황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등분산성과 이분산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분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이 가거나 또는 X값이 변화할 때 분산이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좌우지간 이 그 산점도의 특징은 우리의 그 눈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숫자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도 그 성향 패턴에 대해서는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3점도의 이제 그 중에서도 이분산성, 등분산성의 문제인데 그 등분산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뭐 별다른 얘기를 할 게 없겠지만 이분산성은 문제가 있죠. 이분산성은 시간이 가면서 변동성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치를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 때도 상당한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등분산성을 갖도록 변수를 변환하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박스콕스 노멀리티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해놓고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이분산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대로 분석을 진행했다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분산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비가중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되긴 돼요. 즉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에서 이런 이분산성이 있는 상태에서 선형 회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죠? 문제 없어 보여요. 처음에 보면 그죠? 이렇게 잘 맞았구나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지 않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냥 선형 회귀를 해서 결과를 보고 했다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불편 추정치, 정말 그 unbiased estimator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가중치를 써서 했을 때보다는 정확성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앞에서 잠깐 봤듯이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도록 가중화된 선형 회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보다도 특히 이분산성이 존재하면 분산을 독립변수의 함수로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분산이 달라지니까 변동성이 달라지니까 x 값에 따라서 분산이 변하도록 이렇게 variance of yi given xi 어떤 xi 값에 따라서 yi의 변동성이 달라지는 것들, 종속 변수의 변동성이 달라지는 것을 gx로 표현해서 우리가 모델을 피팅해야겠다. 자, y와 x 간의 관계는 통찰을 얻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중 회기를 위한 가중치 계산을 위해서 편리한 수단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중치 wi라는 것을 우리가 xi가 주어졌을 때 yi의 함수가 되도록 한다면 이런 즉 베리언스 분의 1로 이렇게 gx 분의 1로 가중치를 둬서 전체 합이 이 분산이 되도록끔 그래서 합치면 우리가 이것이 1이 되게끔 이렇게 가중치를 만들어 나가면 분산이 클수록 가중치는 작아지겠죠. 그죠? 이 값이 커지면 가중치는 작아지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데이터들에 대해서 가중 회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그 회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패턴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부터는 뭘 볼 것이냐면 산점도 행렬이라는 걸 볼 거예요. 산점도는 굉장히 응용 분야가 넓고 우리한테 그 시각적으로 패턴을 쉽게 찾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서 단일 변수건 다변수건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그 다변수일 경우에 변수 하나씩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앞에처럼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한 개씩 봐야 한다면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산점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한눈에 펼쳐놓고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관계가 더 강한지 어떤 것이 음의 상관관계인지 양의 상관관계인지 어떤 것들은 랜덤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그런 걸 살펴볼 때 되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산점도 행렬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스토랑 팁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산점도 행렬을 그려보는 건데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의 개수는 244개고 현재 변수는 7개가 있어요. 7개 중에 토탈 빌이 있고 팁이 있고 이 중에서 뭐를 변수로 삼느냐는 독립변수로 삼고 뭘 종속변수로 삼느냐는 다른 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팁을 많이 봐요. 팁을 가지고 이걸 y로 보고 나머지들이 이제 우리가 예측 변수가 되게끔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자 그래도 여기 경우에는 첫 번째 토탈 빌이 있으니까 근데 순서대로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특히 숫자 값을 갖고 산점도를 봐야 되니까 숫자 값을 가지고 보면 이거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캐테고리칼 범주형 변수예요. 그죠? 요거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은 범주형 변수 피처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이런 데이터셋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범주형은 빼고 그려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1차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죠. 토탈 빌 대 팁 대 토탈 빌. 뭐 그래서 같은 대각선은 서로 대칭이니까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C본에서 제공하는 페어 플롯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의 뭐 페어 플롯을 갖고 쓰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림 하나하나를 제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에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이제 더 섬세한 컨트롤을 하려면 우리 페어 그리드나 패시트 그리드 같은 걸 통해서 그림에 대해서 컨트롤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C본에서 제공하는 내장되어 있는 펭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한번 몇 가지 테크닉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DF 펭귄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셋 펭귄 해서 읽었어요. 이것은
SNS에서 C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죠. DF 펭귄 헤드. 그래서 우리가 헤드 하면 앞에 부분 5개를 읽어보는 뜻이죠. 여기 만약에 여기 열을 집어넣으면 처음 앞에 부분 10개를 읽어서 출력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메소드는 앞에 부분을 대략 살펴보는 거, 뒤에 테일 하면 뒷부분에서 보는 또 명령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이제 스페시스, 아일랜드, 뭐 빌 랭스, 빌 뎁스, 플립 랭스, 바디 매스, 섹스에서 이제 그 부리의 뭐 길이, 뭐 두께, 깊이, 뭐 그다음에 물갈퀴의 길이, 뭐 체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성별 뭐 그렇게 나와 있어. 아델리 펭귄 종의 이름까지 해서 나와 있고 현재 사는 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어요. 명령 뭐 단순하죠. 페어 플롯 하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집어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니까 당연히 일직선을 이룰 테고 일직선은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여기다 히스토그램을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그냥 써놓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수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 여기다가 분포도를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우리 앞으로 보면서 한쪽은 무시하기로 해요. 이 한쪽만 주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으니까. 그래서 뭐 클러스터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저렇게만 봐서는 뭔가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종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클러스터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데이터셋의 특성상 우리가 보면 그 어떤 리그레션 문제 같은 거를 볼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대부분 다 분류 문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조건을 가지고 빌 랭스, 빌 뎁스를 예측하겠다고 하는 수도 있을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뭐 성별로 놓고 그것이 종이 뭐냐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을 만약에 쭉 그 측정한 다음에 그것이 종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가능성이 더 예측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다면 이것은 어떤 분류 문제에 해당되고 분류 문제에 해당되는 얘기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클러스터가 눈에 나타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종별로 어떤 특별한 군집 형태를 나타내기가 쉬울 텐데 여기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군집 형태별로 우리가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출력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별로 한번 색깔을 주려고 해요. 이 색깔을 주는 명령이 hu예요. hue. 그래서 우리가 페어 플러셋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 색깔을 줄 방법이 여러 가지 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hue라는 명령으로 키로 키워드에다가 species 우리 컬럼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컬럼의 이름들이 species, island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다가는 categorical을 할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저건 뭐냐면 요 가능성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에 대해서 스페시즈로 hue equal 스페시즈로 놓거나 hue equal 아일랜드로 놓거나 hue equal 섹스로 놓거나 하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 아일랜드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일랜드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것이고 스페시즈로 놓는다면 여기에 몇 가지 있는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델리 펭귄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펭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색깔을 달리 표시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색깔을 달리 했을 때 히스토그램 자체가 보기가 흉해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히스토그램을 다시 섞어 그리면 굉장히 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 면이 있어서 차라리 이거를 댄스드 플러스로 이렇게 곡선으로 피팅된 곡선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만약에 우리가 페어 플러스를 이용한다면 대부분 이런 형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난 좀 이렇게 대각선의 히스토그램을 보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 대각선에다가 히스토그램을 쓰고 싶으면 다이아고널 카인드에다 히스트라고 써주면 뭐 이렇게 대각선을 표시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그 분포 그림으로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쪽에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 여기 봉우리들이 세 개의 봉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세 개의 군집이 있고, 그럼 이런 분포는 어떤 모양을 가질까? 우리가 어떤 곡선 나름대로의 부분의 모드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그 분포 함수로 본다면 어떤 모양을 가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등고선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건 굉장히 낮게 나오죠. 산 봉우리가 낮고 높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3차원 모습을 위에서 본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포의 모양을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하나의 분류되지 않은 하나의 모습으로 대각선 방향에는 분포들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 요건 작은 쌍봉, 요건 좀 뚜렷한 두 개의 봉우리를 갖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쌍봉 이렇게 상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굉장히 그 정규 분포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 치우침이 있는, 그리고 여기는 끝에 가서 약간 갈라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규 분포 형태로 이렇게 봐야 할지, 이 두 개를 어떻게 따로 띄어야 할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두 히스토그램 2차원, 3차원 그 위에서 본 두 변수 히스토그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우리 분포 함수를 본 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봉우리가 값이 높을수록 짙은 색깔로 표시했다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kind equal hist라고 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전체를 히스토그램으로 쓸 수가 있고. 자, 요번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셋이 좀 더 복잡해지면 색깔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해서 점의 모양조차도 좀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마커라는 걸 둬서 마커를 O, S 뭐 이렇게 캐럿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뉴얼 매트플롯립 그 매뉴얼에 보면 이 마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은 같고. 자, 이번에는 그 그림의 크기가 뭐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림 크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한 화면에 보기가 어렵고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림 크기를 조정하는데, 페어플롯에서 그림 크기는 하이트가 기본이에요. 이제 높이, 각 서브셀의 요 높이를 기준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화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이트를 그려보면 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1.5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애스펙트는 이 비율이에요. 이 비율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따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페어플롯 산점도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릴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변수만 지정을 해서 그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변수의 이제 목록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저것 다 종합한 케이스예요.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명령이 나오는데 페어플롯의 다이아고널 카인드를 KDE라고 했어요. 그죠? Kernel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해서 분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파트에는 우리가 KDE,
분포 함수를 이렇게 그리겠다는 것이고, G를 우리가 그 페어 플러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받아온 것을 우리가 map lower 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대각선의 아래쪽 방향을 지시해요. 대각선 아래쪽 방향, 이 아래쪽 방향에 SNS KD 플롯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분포 함수를 그리는 걸 불러서 레벨은 4, 등고선 4개만 해라. 등고선은 4개, 4 수준으로만 나눠라. 해서 등고선을 4개 수준으로 너무 많지 않게 한 거고, 칼라는 0.2. 칼라는 이 칼라 0.2를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레이 스케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회색부터 검은색까지 단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들 여러분들이 경우에 맞게 조절해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는 산점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위에는 보여준 것이고, 아래는 산점도 위에다가 지금 분포 함수를 더 씌웠어요. 그죠? 또 모양이 좀 좋아졌죠. 그럼 요번에 이제 여태까지 나온 걸 다 이제 혼합해서 한번 봅시다. 혼합해서 보게 되면 자, SNS 페어 그리드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죠? 앞에서는 페어 플롯이 나왔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페어 그리드로 했어요. 페어 그리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펭귄, 휴는 스페시즈에서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그리고 코너 true. 코너가 true, 기본값은 false예요. 기본값이 false인데 코너 true 해놓으면 윗부분을 무시해요. 자, 여기 윗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대각선 이 부분 그림이 많이 나와봐야 오히려 특히 이 개수가 많을수록 되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윗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코너 true 놓고 G map lower니까 대각선 아랫 방향이에요. 그죠? 대각선 아랫 방향에다가 뭘 했냐면 KD 플랫, 휴가 none. 휴는 별도로 처리하지 말고 레벨 5로 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KD 플랫 분포도를 그려라. 여기 등고선들 쭉 나와 있죠. 등고선들 그림을 이제 그린 거고, 또 맵 로워 해서 스캐터 플롯을 마커를 그런데 마커를 뭐로 했냐면 아직 그림을 안 그렸죠. 페어 그리드에서 지금 우리가 펭귄을 써서 스페이시스로 색깔을 조정할 거야라고 초기화만 시켜준 상태예요. 그죠? 대각선 위쪽은 무시해라. 그리고 KD 플롯 그렸고 이제 스캐터 플롯 이제 그리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마커를 플러스를 써라. 여기다 마커를 특별히 플러스로 지정한 이유는 한번 그려보면 점일 때는 너무 이렇게 진해져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해놓으면 이렇게 연하게 색깔이 보여서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맵 다이아고날 하면 이 대각선 방향. 대각선에는 뭘 넣을 거냐? 대각선에는 뭘 넣을 거냐면 히스트 플롯, 엘리먼트는 스텝이고 우리가 라인 위스 제로 KD 프로에서 이렇게 자, 그 히스트 플롯과 동시에 KD 트루 해서 뭐예요? 분포도까지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고, 그다음에 레전드 프레임 온 트루에서 프레임 위에다 그 레전드를 쓰고 요거를 요 안쪽에 들여쓰도록 프레임 온 트루 해서 안쪽에 들여쓰도록 한 거고, 이 코너 트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눈에 거슬리지 않겠죠.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 위치를 잡게 한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하면서 자기가 하는 스타일을 정해두면 편하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 이제 스캐터 플롯만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잠깐 가보면 누가 여기 지금 요걸 볼게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좀 강하게 있는 거로 보여요. 그죠? 관계가 있는 거로 보여. 바디 매스 체중하고 플리퍼 랭스 이제 그 물갈퀴 길이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만 몸이 크면 뭐 물갈퀴도 크겠죠. 근데 그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럼 얼마나 그게 상관관계가 강한 것인가? 이런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더 좋겠죠?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만으로는 상관관계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그때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또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스캐터 플롯 대신에 쓰는 히트맵이에요. 히트맵은 뭐 열자가 들어가죠. 그지 열 분포도 같은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상관계수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1.0부터 여기 뭐 나름대로 최저치까지 여기 나와 있는 최저치까지 또는 1.0부터 보통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런 우리가 스캐터 매트릭스가 똑같은 상태를 있다고 생각하고 상관계수들을 적어놓고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금세 띄죠. 당연히 대각선 방향은 1이기 때문에 1들이 흰색으로 이렇게 눈에 띄고 검은색들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은 거고 상관계수가 낮은 거고 여기 밝은 것들은 이렇게 눈에 띄는 밝은 것들은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라고 보고 금세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잠깐 우리가 보면 뭐 어떤 픽스드 에시디티 와인 품질 데이터니까 와인 품질 데이터에서 고정 산도하고 상관계가 가장 높은 것들을 큰 것별로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대로 적어서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이것과 와인의 품질과 관계는 있는 뭐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구나.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히트맵을 반드시 스캐터 플롯과 같이 겸해서 쓰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변수들과 상관계수를 우리가 이제 펭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산점도에서 알아보았고 여러 패턴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분산성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스캐터 플롯의 우리 그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작성 방법 그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스캐터 그 플롯 매트릭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히트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